안녕하세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늘은 워털루 공과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부터 사실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워털루 대학 공대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희망대학들을 제가 적게 하는데요. 거의 90% 정도는 워털루 대학 공대 쪽, 공과계열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워털루 대학의 실제 위상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워털루 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요. 일단은 워털루 대학의 세계 대학 랭킹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그 2021년도 대학 랭킹이라고 해서요. US 뉴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US 뉴스 중에서 비교 대학은 서울대학교 하고요. MIT를 잡았는데요. 물론 MIT는 뭐 어마어마한 대학이니까는요. 대부분은 워털루 대학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울대학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요. 세계 랭킹도 높은 대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이 됐던 계열이 됐던 지금 그 US 뉴스에서 나와 있는 거를 놓고 보면요. 워틀러 대학은 210이고요. 서울대학교는 129입니다. MIT는 당연히 지금 하버드에 이어서 2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100위 안의 전공수를 놓고 봤을 때요. 100위 안의 전공수가 워털루 대학이 10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MIT는 2개 빼놓고는 다 들어가요. 그 2개만 100위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공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과 계열의 랭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지금 워털루 대학에서 가장 높은 그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전기 전자공학쯤 되겠죠. 이게 지금 세계 랭킹이 25위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요, 219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MIT도 32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뭐 전기전자에 관한 전기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거, 뭐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얘는 이 세 개 대학을 놓고도 워털루 대학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요, 워털루는 40이고요, 서울대학은 75입니다. 그래도 100위 안에 들었죠. MIT가 2위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하고 연료에 관계되는 거는요. 지금 워털루가 43이고요. 서울대 88입니다. 그리고 지금 MIT가 4위고요. 그 다음에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서울대는 분류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워털루가 49이고 MIT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격차가 아주 뭐 이게 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이런 대학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계열을 묶어서 지금 평가한 거에서는요. 워털루가 57이고요. 서울대학교가 115입니다. 그 다음에 MIT가 2위고요. 그리고 그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도시공학 정도 되겠죠. 근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워털루가 73위, MIT가 26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화면 때문에 요 밑에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뭐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이 높고요. 53인데 워털루는 77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 사이언스하고 나노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82입니다. 워털루가.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은 워털루가 살짝 높고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Material Science는 워털루가 95이고 서울대학교가 27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실제로 보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 공대보다요, 세계 랭킹이 높은 전공이요, 워털루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과대학으로 한정을 지면요.
실제로 서울대는 바이올로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한 100위권 안에 드는 것들이 많은데 공과 쪽은 의외로 워털루보단 약하다는 얘기죠. 한번 보시면은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은요. 전공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게 지금 8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8개 중에서요. 워털루 대학이 5개가 우위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우위에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공대만 놓고 봤을 때 서울대학교가 과연 워털루 대학보다 더 높은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사실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이라는 것은 MIT보다도 높았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서울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워털루 대학을 가기에는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쉬울까요? 물론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세계 랭킹이 높은 대학을 갈 때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뭐 90점, 뭐 우리 아이가 수학, 뭐 과학 90점 맞았어. 영어 뭐 90점은 안 돼도 뭐 80점대 후반이야. 그럼 수학 과학 점수가 높으니까 지원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카데믹 과정 했지만 그런 건 좀 아니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서는요, 워털루 공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합격선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요, 그 예를 좀 하나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워털루 대학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컨설팅한 친구들의 그 표변으로만 말씀드리면, 도리어 그거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냥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요. 뭐냐면 지금 Advanced Function 하고요. Calculus and Vector를 요구를 하죠. 이 부분은 수학입니다. 수학이니까요. 뭐 우리 학생들이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워털루 공대에 지망하는 학생들도요. 사실 약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지망하는 캐네디안 학생들이 그다지 전체 수학은 우리 아이들이 좀 강한 것 같지만 이 대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좀 쳐볼게요. 우리가 좀 유리하다,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요.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가 들어가죠. 이거는 과학은 우리 학생들이 결코 강하지 않아요. 여기가 캐나다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한 것들이 더 중학교 과정부터 더 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잘 따라온 친구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결코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같다라고 볼게요. 이거는 지금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이거 같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한 게 뭐죠? 물론 일부 학생들 얘기입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는요. 근데 대부분은요. 중간에 유학을 온 학생들, 중간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온 학생들, 학년이 좀 돼서 아주 어려서 온 친구들 말고요. 그런 경우는 영어가 약합니다. 그럼 이건 영어가 이게 감점 요소가 돼요. 실제로 영어 점수가요. 에버리지를 많이 깎아먹고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걸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대부분이요. 칼큘러스에서는 아이들이 워털루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AP 과목을 수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 수학을 AP 칼큘러스 AB 정도를 푸는 능력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 이과 수학 정도, 우리나라 고3 이과 수학 정도를 커버를 해야지만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수학이 우리가 이들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보셔야 돼요. 자,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격자 평균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뭐 컴퓨터, 일렉트리컬, 메카니컬,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대 내에서도요, 조금 더 높은 전공이 있을 거고요, 더 치열한 전공이 있을 거고, 그거보단 좀 나은 것들이 있겠죠. 워털루 대학은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대학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게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평균이 95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82%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계열에서도 엔지니어링 쪽에서 높은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95점 되나이 95점이 돼야 82%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18%는 95점 넘어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반 아카데믹 과목, 아까 과목 보셨죠? Physics, Chemistry 쉬운 과목 아니죠. 수학 두 과목도 쉬운 과목 아니죠. English 쉬운 과목 아니죠. Average 95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안 줘요. 그렇게.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AP를 가지고요. AP 과목으로 웨이티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점수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요. 워털루 공대를 지원하는 친구 중에 AP 한 과목 이상 안 하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90에서 94에 대한 학생들도요. 59% 붙었습니다. 이거는 전공의 인기에 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서는 뭉뚱그리로 나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공대 내에서도 최고의 인기 전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5에서 89% 학생들도요. 20%가 붙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정체가 뭘까요? 이 친구들은요. 다른 액티비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를 했다든지 그래서요. 학교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외에 자신이 공부 이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갖다가 보여준 친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점수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워털루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공과 계열 준비를 하려면은요, AP 과목을요, 최소 하나 이상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시기 다 놓치고요, 11학년, 12학년 때 가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AP 과목을 언제 개설을 하는지, 내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P 과목을 최소 하나 이상 수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영어 성적을 최대한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으로 영어를 메꿀 수가 없어요. 비슷한 점수라고 봤을 때요. 영어 성적이 높은 학생을 더 선호합니다. 같은 성적에서 만약에 두 친구가 평균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를 붙여야 돼요. 그럼 영어 성적 높은 친구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영어가 안 되면 대학 전공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영어를 최대한 성적을 올려라.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려요. 그 다음 절대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 평균과 차이를 벌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는 무조건 절대평가다라고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적표가 들어갈 때요. 대학의 성적표가 들어갈 때 성적표 원본이 들어가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들어갈 때는 학교 평균이 나옵니다. 학교 평균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과목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A라는 A라는 친구도 90점을 받고 B라는 친구도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A라는 학교의 이 과목의 학교 평균은 80점입니다. B라는 학교의 학교 평균은 뭐 예를 들면 70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평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의 성적은 사실 같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게 경쟁이 안 치열할 땐 안 봐요. 솔직히 웬만한 대학들은요. 근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될 때는요. 비슷한 점수대에서 선발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캐나다 대학들도 학교 평균 자체를 봅니다. 이 점수를 갖다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90점 똑같이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학교 평균의 차이를 좀 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재학 중인 학교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AP도 없고 없는 것 같고 IB도 없는 것 같고 좀 뭐 보니까 선배들 그냥 컬리지 가고 이렇다라 그러면은요. 아카데믹 액티비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요. 학교 AP가 없을 때요. AP를 시험을 별도로 지원해서 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대학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프랩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 뭐 8학년, 9학년 아이들이
워털루 UT를 얘기할 때 저는요, 화이팅 그럽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1학년 넘어가서요, 12학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워털루 공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바빠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요, 학교 성적이 뭐 상위권이지만 전교 1등도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그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그때 가서는 그 갭을 메꾸는 게 너무나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국 분들, 저도 이민자지만 오셔서 정보가 없어서 시기를 놓쳐서 아이들이 손해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캐나다 입시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염두하셔서 더군다나 추상위권 대학이라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올리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대학별로도 올리지만 제가 뭐 주별 또는 대학별 그 단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한 카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찾아보시면 섹션별로 그 찾아볼 정보를 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유료 개별 상담 신청 가능하세요. 이건 뭐 광고지만 그래서 그 여기 이제 maplestudy.com 또 아니면 카페 들어가면 그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아이들 그때 그냥 신청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거 신청서 자세히 받고요. 성적표도 2회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는 상담이라면 그냥 카페나 댓글 정도 달아주시면 되고요. 진짜 아이 성적에 대한 것들까지 분석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아이 성적표는 안 보내주시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상담이 안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조금 다른 날보다는 영상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워털루 대학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그 또는 그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